자, 이제 또 계속 봅시다. 자, 그래프 좀 잠깐 좀 볼게요. 자, 거기 지금 이온수 뭐 일단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가산 염기를 가지고 이온수 변화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자, 거기 이온수 변화 그래프는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냥 다 그려놨습니다. 자, 보면서 따라와봐. 자, HCl을 NaOH로 중화해. 즉 HCl 용액이 있는데 거기다 NaOH를 넣어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거기 이제 이온들도 다 써있는데 보면서 너희는 한번 이해를 해봐봐. 자, Cl 마이너스 개수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할 리가 없지. 여기 원래 용액 안에 있었고 들어가봐야 얘는 반응하는 이온이 아니니까 이 개수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그지? 그래서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엔 없었는데 들어가면서 계속 그냥 늘어나기만 해. 이건 뭐겠어? Na 플러스겠지. 그치? 처음엔 없었단 말이야? 근데 넣어줬는데 얘는 반응하는 이온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서 계속 이온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쭉 그냥 직선으로 나오는 게 Na 플러스고. 자, 그럼 H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겠지. 그게 다 없어진 지점이 결국 뭐야? 거기 중화점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그 지점까지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다가 중화점부터 또 계속 넣어주면 그때부터 증가하는 건 뭐겠어? 이건 OH-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이온수 변화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전체 이온수는 아까 변한다 안 변한다 중화점까지? 안 변한다고 지금 1가를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이온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중화점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 이온수 변화 그래프는 이제 안 나와 시험에.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보이는. 이거 수능에 절대 안 나온다.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 밑에 있는 이온의 몰농도 변화 그래프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죠? 그게 정상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쳐다봐. 이제 그려볼 거라고 여기다가. 그리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변화를 이해를 한번 하자고. 자, 보면 자, 이온 몰농도야. 몰농도. 자, 이온수하고 다르지. 얘는 몰농도니까 뭐를 고려하는 거야? 부피를 고려해서 이 이온의 말 그대로 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요 지점을 내가 중화점으로 딱 잡아볼게. 중화점으로. 자, 일단 H 플러스 개수는 어떻게 됐어? 아까. 자, 요 상황으로 계속 갑니다. HCl에다 NaOH 넣어주고 있는 거야. H 플러스 개수는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었지. 자, 근데 몰농도는 여러분들 용액 부피분의 이온의 몰수 아니야? 그럼 H 플러스는 지금 반응하면서 사라지니까 분자값이 작아지지. 그지? 근데 넣어준 용액의 부피가 계속 불어나니까 용액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얘는 분자 줄어들고 분모도 증가하니까 그 값이 감소하겠네? 근데 감소하는데 급격하게 감소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탁 닿아버리면 이게 H 플러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무슨 얘기지? 되죠? 자,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자, Na 플러스는 계속 늘어나지. 그래서 분자값이 커지지. 근데 동시에 뭐도 커져? 분모도 같이 커지지. 이게 분수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 분자도 커지고 분모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값이 커져요. 커지는데 아까처럼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곡선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대략 나온다. 여기 지금 정량적으로는 안 쓸 거야. 그냥 정성적인 형태만 표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Na 플러스야. 자, 그럼 OH-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까지는 당연히 없지. 그지? 그 다음부터 늘어나지. 근데 늘어나는 게 얘도 마찬가지네. 그 다음부터 OH-도 늘고 부피도 늘잖아.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늘어나? 완만하게 늘어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개의 이온의 변화는 이온수 변화의 양상하고는 똑같이 감소하고 늘어나고 중화점 이후부터 늘어난다라고 하는 변화는 이온수하고 똑같잖아. 단지 이제 얘는 농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증가 감소가 직선 1차가 아니라 이런 분수함수꼴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치? 이렇게 꺾이는 것 뿐이지. 그치? 꺾인다는 거 빼고는 얘네들은 변화 양상은 이온수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못할 거 없잖아. 그래서. 그치? 자, 근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게 그래프 모양을 이온수로 나타냈을 때하고 몰농도로 나타냈을 때 가장 크게 모양이 변하는 게 누구야? 그게 CL-야.
자, 이온수는 안 변하지. 근데 부피가 어떻게 돼? 늘어나니까 얘는 값이 어떻게 될 거예요?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L 마이너스 그래프를 그리면 자, 처음엔 H 플러스하고 농도 똑같겠지, 그지? 그 여기 중화점이지? 중화점에서는 구경군용 몰롱도는 똑같습니다. 전화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L-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양새가 완전히 이온수하고 달라. 근데 뭐 이해 못할 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랑 얘는 안 돼. 요거 딱 한 번 났어. 요거하고 CL- 두 개 같이 그래프로 나오고 빼고는 넣어준 용액에 대한 이온수 변화 그래프는 시험으로 주질 않는다. 이거 왜 안 줄까? 아, 주면 누구라고 바로 티가 나버리잖아? 야, 얘 그냥 원점에서 쭉 증가하고 있으면 얘를 그냥 넣어주는 용액에 구경권 이온이라는 거 바로 눈치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까지는 없다. 갑자기 여기서 커지면 이건 넣어준 용액이 알짜 이오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그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나와. 그럼 선생님 쟤도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없어지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야, 진짜 두 개를 동시에 주면 당연히 구별이 되지 마. 둘 중에 하나만 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주는데 구별이 선생님 되잖아요. 중화점에서 다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건 중화점까지 자를 주냐 안 주냐? 당연히 안 주지. 중간 잘라버려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중화점까지 가기 전이잖아. 그럼 이게 CL-인지 H+인지 구별돼? 그냥 모양 갖고 구별돼? 안 되지.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CL-인지 H+인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래프 문제 중에 딱 한 번만 구경권 이온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알짜 이온으로 나왔어. 왜? 그래야지 시험 문제 내가 편하거든. 편하다기보다는 너희들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 저걸 구경권 이온으로 내버리면 계산이 그냥 너무 쉬워져 버리잖아. 그래서 다 알짜 이온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별하고 자시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러면 그냥 저런 건 알짜 이온으로 놓고 풀면 그냥 풀린다. 알겠냐? 근데 확인사살은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지, 그지? 확인사살은 아주 간단해. 여기 몰롱도로 돼 있잖아. 각 지점에 이제 부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체 부피하고 여기 있는 몰롱도하고 곱해. 그럼 뭐 나와? 올수가 나오지. 그게 모든 지점에서 다 똑같으면 이건 뭐냐? 이건 CL-를 뜻이 되는 거야. 근데 값이 틀려. 중간중간. 그럼 얘는 뭐야?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몰롱도하고 전체 부피를 곱해서 이온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안 변하면 구경권이고 변하면 알짜이온.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 거야. 알겠냐? 자,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자, 이렇게 확인해도 돼. 어떻게? 그래프 아까 나오잖아. 연장선을 그어봐. 쫙. X축에 안 닿잖아? 그러면 구경권이온이야. 근데 닿으면 알짜이온이에요. 이 친구 웃어야 되는데, 저 새끼 앞장서 안 해. 이러면서 웃어야 되는데. 야,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이거 대충 그리지 않아, 그래프를. 물론 그냥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서 손으로 칙칙 그린 그래프는 뭐 당연히 안 되지.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는 이걸 정확하게 그린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래서 진짜 연장해서 바닥에 닿잖아? 새끼들 나 몸이 있네. 그래프가 근데 여기 없는 거 같은데? 문제를 그거 뺀 거 같은데? 안타깝네. 증명할 기회가 없네. 나중에 문제집에서 그래프 나오면 끝에 부분 한번 연장시켜봐. 이 교육이 정확하게 가야 돼. 가다가 이렇게 하면 다른 붙이 새끼야. 정확하게 공률을 따라서 가면 이게 쭉 계속 가잖아? 그럼 CL-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가서 붙여서 가잖아? 그럼 이건 100% 알짜이온이에요. 이걸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때문에 도저히 판단이 안 된다. 계산을 하기가 귀찮다. 그럼 그림 그리면 당 나와요. 급할 때 써먹는 방법이요. 알겠냐? 니네 수학에서 그렇게 안 해? 그럴 겨를이 없나? 야, 니네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 필기구 전혀 못 들고 들어가지? 난 잘 모르는구나. 못 들고 들어가면 필기구 줘. 거기서 지급하는 걸로만 써야 돼. 내 거 못 들고 들어가. 왜 그런지 아냐? 근데 자나 이런 거 들고 들어가서 길이 재잖아? 그럼 정확하게 나와. 니네하고 나하고 좀 세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 때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 자, 각도기, 컴퍼스 절대 못 들고 들어가겠어. 왜? 자로 재면 나오거든, 길이가. 비례관계로.
실제 10cm인데 여기는 5cm로 그려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 되잖아? 그럼 답이 나와. 각도기 되잖아? 그럼 45도, 15도 나와, 답이. 그래서 절대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그림이 정확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도 이런 거 확인할 때 애써서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눈대중으로 봐도 아 이거 H 플러스네, 알짜 이온이네, 구격분 이온이네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알아봐야 되니까 몰롱도하고 부피를 곱해서 그 값이 일정하면 구격분 이온이고 변하면 알짜 이온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각각의 이온의 몰롱도를 그래프로 그려갖고 자 전체 이온 몰롱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근데 그래프를 3개 그릴 거야.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일단 아까 전체 이온수 중화점까지 변한다고 해서 안 변한다고 해서 아까 전체 이온수는 중화점까지 변해 안 변해? 자, 안 변해. 지금 1가짜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전체 이온수 변화가 없는데 부피는 늘어나지. 그럼 이온의 몰롱도는 여기 있는 Cl-랑 비슷하겠네. 감소하겠지 그지? 자 감소해서 자 중화점에서 몰롱도가 최소가 됩니다. 무조건 이온의 몰롱도는 중화점에서 최소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 이온의 몰롱도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가 가다가 꺾이는 지점을 중화점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중화점까지도 중요한데 그 이후도 중요해. 얘네들은 별로 안 중요해. 중화점 이후 부분은 이제 뭐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서 이제 좌표점을 찍어서 주긴 하겠지만 요 전체 이온수 변화는 중화점 이후도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정성적인 어떤 형태 판단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또 하나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자, 요 기준선을 하나 내가 만들어 볼게. 자, 요 지점은 지금 자, 여기 전체 이온에 모르는 거야. 그럼 처음에 전체 이온의 몰롱도니까 요 HCl의 몰롱도를 준 셈이 되는 거지 지금. 맞아요? 자, 여기서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간다. 다시 얘기해서 뒤에 넣어주는 더 추가로 넣어줬을 때 전체 이온의 몰롱도 그래프가 처음에 있던 HCl 몰롱도 선에 가서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우리가 정근선이라고 쓸 때 정근선, 그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HCl의 몰롱도하고 NaOH의 몰롱도가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치? 야, 중화점을 지나서 내가 존나 많이 넣었다고 생각해봐. NaOH를 예를 들면 중화점이 50ml가 들어간 지점이 중화점이라고 해볼게. 근데 내가 추가로 NaOH를 한 2L를 더 넣었어. 야, 그럼 앞에 50L는 전체 2L하고 비교할 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굉장히 작은 값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에 그 용액은 NaOH 2L짜리 용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럼 NaOH 용액이 지금 이쪽 처음에 있던 HCl 몰롱도 선에 가서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NaOH하고 HCl 몰롱도 같다는 뜻이잖아. 이해되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거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전체 이온 변화 그래프 잘못 봤다가 이거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물론 그 이후로 비슷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 풀어놓고 애들이 저것 때문에 틀린 애들이 있었어. 중화점만 찾느라고 이제 정신을 팔린 거지. 근데 이 중화점하고 이 뒤에도 그래프를 바꿔버린 거야. 농도가 2배 차이 나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근데 애들이 그걸 보는 거야 다. 왜? 이것만 신나게 찾은 거지 중화점. 이거 농도가 2배니까 중화점이 앞으로 좀 당겨지겠네. 거기까지 잘 해서 딱 찾아놓고 그냥 답 1번. 근데 그 1번의 답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잘못 그린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농도가 2배가 되면 이 선을 어떻게 버려야 돼? 넘어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끝까지 여기는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얘는 다 틀린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처음에 있던 HCl하고 농도가 이렇게 점근선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두 용액 몰롱도는 같다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NaOH 몰롱도가 HCl보다 만약에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넣어준 NaOH 몰롱도가 HCl보다 크면 일단 이 중화점 위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당겨지겠지. 왜? NaOH가 몰롱도가 더 크니까 조금만 넣어줘도
이온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 안에. 그럼 바로 중화점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요 앞으로 좀 당겨줘요. 자, 전체 이온의 몰롱도 변화는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왜? 이온수 안 변하잖아. 그지? 농도가 뭐 같든 다른 상관없지. 총의 용액의 이온수 변하지 않으니까 부피 변화가 조금, 전체 부피 변화가 조금 달라질 뿐. 자, 중화점까지는 일단 몰롱도 변화는 있어 없어? 전체 이온의 몰롱도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선 따라서 쭉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중화점 지나가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를 이렇게 넘어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저거 안 넘어가면 그래프 잘못 그린 거야, 저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HCl보다 자, NaOH의 몰롱도가 어떤 거야? 큰 경우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마지막. 그럼 만약에 NaOH의 몰롱도가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넣어야 중화점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중화점은 일단 뒤로 밀리겠네? 그지?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밀린다고 생각하자. 되냐? 자, 그리고 여기 넘어가 못 넘어가? 이번에 못 넘어가는 거야. 그지? 못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HCl이 자, NaOH보다 몰롱도가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냐?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 모양새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계산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값들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온의 몰롱도 변화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몰롱도 변화 그래프가 시험으로 나오지 위에 있는 이온수로는 안 나온다. 이건 한 중학교 수준의 이제 자료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 몰롱도 변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자, 여기 봐봐. 자, 요런 식이 있어. 자, NMV equal N-M-V-5, N1, M1V1 equal N2, M2V2, 그렇게 원투로 미첨자로 표현해서 두 용액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가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을 내가 산, 이쪽을 염기로 넣어볼게. 자, 그럼 여기서 N하고 M하고 V라는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지? 자, N하고 N'은 이건 가수예요. 자, 가수는 아까 내가 먼저 얘기했지? 산과 염기에서 H나 OH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가수라고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M하고 M'. 자, 이거는 몰롱도예요. V하고 V' 부피에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뭐야, 그럼? 몰롱도하고 부피를 곱한 거네. 이게 뭐야? 몰수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건 이제 이쪽이 산이니까 자, 이건 산의 몰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쪽 M', V'은 염기의 몰수가 되는 거지? 되냐? 자, 그거를 가수까지 전체를 다 곱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H 플러스의 토탈 몰수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OH 마이너스의 토탈 몰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지? 아, 예를 들어봐. 일가산의 경우에 만약 HCl이 한 개 있으면 H도 한 개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두 개 있으면 H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일가산 염기는 그냥 산과 염기의 몰수만큼 H하고 OH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 이가산이면 산이 하나 있을 때 거기에 H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가수까지 곱해주면 산의 몰수에다 가수를 곱해주면 토탈 H 플러스의 몰수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게 되냐 무슨 얘기지? 자, 그래서 NMV 산 쪽에서 NMV는 H 플러스의 전체 몰수를 뜻하는 거고 N', V'의 염기 쪽은 OH 마이너스의 전체 몰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중화점에서 어때? 같겠지. 중화점은 H하고 OH가 모두 반응해서 뭘 되는 지점 아니야? 그럼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등식으로 놓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군데야. 어디? 중화점에서만. 중화점에서만 저걸 같다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같다고 놓고 푸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 중화 적정 실험에서만 저걸 등식으로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일반 중화 반응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냐? 니네 중화점을 당장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중화 반응 문제는 이걸 각각을 쓰는 거야, 각각을. 다시 해서 N, M, V 따로, N-M-V 따로. 자, 따로라는 얘기 뭐냐? 산의 H 플러스 몰수를 우리가 따로 계산하는 거야. 염기의 OH-의 몰수를 따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화점이 아닌 지점에서는 이게 같아 틀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중화점이 아닌 지점 가지고 우리는 보통 자료 해석을 하기 때문에 NMV equal M-M-V'로 이렇게 등식으로 놓는 경우는 딱 중화점에서 밖에 쓰는 식이 아니거든? 일반적인 중화 반응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각각으로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해봤는데 이게 크다. 그럼 이 X는 뭐야? 산성인 거지 뭘. 이쪽이 크다. 그 염기성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등식으로 놓고 푸는 경우는 없어. 중화 반응 문제에서는 저걸 등식으로 놓고 푸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각각을 따로따로 중화점이 아닌 임의의 지점에서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각각 계산할 때 NMV, M-M-V'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고, 저걸 등식으로 놓고 푸는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중화 적정 실험할 때만 저걸 등식으로 놓고 푸는 거야. 자, 어쨌든 NMV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자, NMV는 알짜 이온의 몰수를 구하는 식이야. 특별한 식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식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NMV로 나오면 이게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처음 보는 식이라서, 그지? 자, 특별한 거 아니다. 알짜 이온의 몰수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알겠죠? 그걸 등식으로 놓는 경우가 이제 중화점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구별만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적정 실험이 나옵니다. 자, 이 실험 문제 풀 때 저걸 등식으로 놓고 푸는 거야. 중화점에서 NMV 이걸 N-N-V'를 놓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적정 실험 과정을 잠깐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일단 적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중화 적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는 중화 반응에서만 이 적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중화 적정이 적정이라고 하는 게 중화 반응에 쓰는 고유한 어떤 실험명으로 착각하는 게 그게 아니야. 일단 적정이라는 실험은 뭐냐면 뭔가 내가 농도를 모르는 용액이 있는데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이용해서 이 미지의 농도의 용액의 농도를 찾는 실험을 다 적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농도를 찾는 걸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중화 반응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있어. 그건 고등학교 때 안 배워. 왜?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일반화학 때 배워요. 화초에서도 안 배워.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일반화학에 가면 이제 무슨 적정도 배우냐? 산화환원 적정이라는 것도 배워요. 뒤에 우리 산화환원 반응은 배우지. 근데 그걸 적정으로까지 배우진 않아. 그거 되게 어렵거든. 자, 그럼 이 적정이라는 게 항상 중화 적정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 적정이라는 실험이 중화 반응에만 쓰는 실험인지 착각하더라고. 그게 아니야. 어떤 실험이 됐든지 간에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가지고 농도를 정확히 아는 용액을 이용해서 이 농도를 찾는 실험을 다 적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실험을 이용했냐에 따라서 이 앞에 그 실험을 붙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붙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중화 적정밖에 안 배워. 다른 것도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과정을 한번 잠깐 보면, 자, 피펫으로, 자, 동그라미, 자, 이렇게 실험이 나오면요, 여러분, 실험 도구가 또 시험 문제다. 자, 앞에서 우리 농도할 때, 1단원에 농도할 때, 자, 농도, 우리가 몰농도를, 어떤 용액의 몰농도를 제조할 때, 부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떤 플라스크 써야 된다고 그랬어? 부피 플라스크 써야 된다고 그랬지. 삼각 플라스크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돼. 부피를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 플라스크를 써야 돼. 그치? 그래서 농도에서는 여러분들 부피 플라스크 꼭 기억하라고 그러지? 자, 중화 적정 실험에서는 나머지 두 개의 실험 기구를 좀 알아두셔야 돼. 하나는 피펫이야, 지금. 자, 이 피펫은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피펫 혹시 써봤어요? 요즘엔 뭐 학교 기저귀가 되게 좋아서, 여기 피펫 이렇게 긴 거는, 길어가지고 요 위에 필러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그 필러가 없어가지고, 고무 펌프 있지? 그 스포이드처럼, 큰 고무펌프 넣어가지고 이렇게 칙칙칙칙 스포이트처럼 짜게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눈곱 맞추기 되게 까다롭지. 이거 잘못 누르면 훅 내려가고 잘못 피면 훅 빨리 올라가니까 눈곱 정확히 짜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이제 필러라고 해서 거기 그림에 나와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죠. 기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돌리는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슥슥슥 돌리잖아? 그러면 이게 쭉쭉쭉 빨리 올라가. 그래서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 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펫이 뭐냐면 정확한 부피를 취할 때 쓰는 도구야. 스포이드 같은 걸로 하면 안 돼. 자, 스포이드에도 눈금이 있지. 근데 스포이드 눈금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포이드는 되게 조그만하잖아. 그지? 내가 이런 걸 한 20리터, 30ml, 20ml 이렇게 다량으로 옮길 때 스포이드를 써버리면 이걸 여러 번 나눠가지고 옮겨야 되잖아. 그 여러 번 나눠서 옮기다 보면 눈금도 정확하지 않은 반면 매번 할 때마다 눈금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굉장히 부정확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부피를 다량을 취할 때 그때 쓰는 도구예요. 피펫은. 그래서 이렇게 용액을 우리가 이렇게 취할 때 아무 도구나 막 쓰면 안 돼. 피펫이라는 도구를 반드시 써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피펫으로 농도를 모르는 자, 내가 지금 HCl의 농도를 모르고 NaOH의 농도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실험하는 거야. 그러면 HCl을 피펫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부피를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약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지시약은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막 색깔 이렇게 변하는 약품 있지, 그지? 그걸 지시약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뷰렛에 이제 또 동그라미 칩니다. 뷰렛. 자, 여기서 그래서 실험 도구 두 개가 이제 이거야. 피펫, 뷰렛. 뷰렛 혹시 본 적 있냐? 자, 뷰렛도 이렇게 기다란 이런 대롱처럼 생긴 유리관인데 그 밑에 보면 폭이 달려있어.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밑에 빨리 내려오고 닫으면 다시 잠기고 이렇게 된 장치가 피펫이에요. 뷰렛이에요. 자, 얘는 표준 용액을 자, 넣어주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돼. 자, 표준 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아까 이 적정이 뭐라고 그랬지? 농도를 모르는 용액에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이라고 그랬지. 근데 얘 농도를 모르면 얘 농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상대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가 표준 용액이라고 불러. 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잘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지금 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농도를 모르는 지금 HCl을 이렇게 옮겨놨어. 자, 근데 얘는 농도는 몰라도 부피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펫이라는 도구를 써서 정확하게 옮겨놔야 돼.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실험은 이제 여기서 표준 용액을 뚝뚝 떨어져서 중화반응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시약 집어넣지? 그럼 이게 중화점이 되면 지시약 색깔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싹 변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실험을 딱 종료하는 거라고. 다시 얘기해서 이 실험은 중화점까지만 실험을 하는 거야. 중화점까지만. 그럼 중화점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했던 요 계산을 할 거거든. 자, 지금 산하고 염기가 1가짜리니까 얘는 다 1이지. 그지? 자, 표준 용액은 농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자, 이쪽을 내가 NaOH로 잡아볼게. 그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뷰렛에 보면 눈금이 써 있어요. 내가 이 적정을 하면서 소모한 부피가 얼만큼인지 내가 측정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이 부분은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 있는 HCl을 지금 내가 농도를 모르지? 그럼 뭐는 알아야 내가 농도를 구할 수 있겠냐? 부피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부피까지 모르면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건 몰수까지밖에 못 구해. 몰 농도는 못 구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옮겨 담을 때 부피를 정확하게 취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피펫을 쓰는 거예요. 알겠냐?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NaOH 표준 용액은 자, 여기 이렇게 콤이 달려있는 뷰렛이라는 장치가 있어. 긴 대롱같이 생긴. 여기 이제 눈금이 이렇게 쫙 써있고.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콕을 탁 틀어가지고 여기 있는 용액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중화 반응을 시키는 거야. 자, 그때 여기 있는 용액이 이제 표준 용액이야.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담아놓는 저 위에 있는 장치를 뷰렛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은 아주 간단해. 간단한데 졸라 짜증나는 실험입니다. 나중에 일반학 대학교 가셔서 요즘에 일반학하고 일반물리학도 선택이라며.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흘러가려고 IT 강국이면 다야 되나? 기초과학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대학생이 이공계생이 어떻게 물리하고 화학을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할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 니네 다 뭐 하겠냐? 물리할래, 화학할래? 대부분 화학하잖아. 물리 안 하잖아, 얘네, 그지? 물리는 왜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지? 근데 애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물리 안 했대. 새끼야, 말이 되냐? 자기는 선택이래. 물리나 화학 둘 중에 선택이래. 심지어는 둘 다 안 들어도 된대. 와, 뭐 하는 짓이지? 참, 편해졌다, 물리하고 이공계 기본이지만, 기본. 그지? 그렇게 해버리면 니네 평생 물리 공부 안 하고 이공계 가는 진정한 이거야, 그게? 야, 공돌이 이공계가 어떻게 물리를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이공계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 물리하는 사람 이거 봐, 별로 없잖아. 물리 어렵냐? 야, 니네 역학 빼고 다 시험 때문에 물리. 물리 재밌지 않냐? 물리 재밌는데 나 화학 가르쳐서 선생님 나는 물리 되게 좋아해. 옛날부터 막 물리 문제 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재밌잖아. 내가 얼마로 던지면 저 새끼가 존나 아플까?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몇 층에서 떨어지면 내 다리가 안 부러질까? 이런 거. 야, 진짜 물리 좀 해라, 이마. 선택을 하는 거는 니네들이 수능으로 선택할지 말지야 니네 판단이지만 냄새를 맡고 가야 될 거 같아. 물리라고 하는 그 과목이 되니까. 내신하면서 하긴 하지. 안 할 수는 없지, 그지? 자, 어쨌든 대학교 가면 대부분 화학은 하더라고. 물리를 안 하니까 화학은 대부분 하더라고. 그거 못하면 졸업을 못하니까. 전국 기초인데. 그때 저 실험해요. 적정 실험. 존나 짜증납니다. 그게 어떻게 짜증나는지 아냐? 말이 쉽지. 저 나중에 중학점 근처 가면 저거 어떻게 열어놔야 되는지 알아, 필은? 정말 살짝 열어가지고 똑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왜냐면 갑자기 색깔이 확 변해버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천천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그걸 못 견디지. 그지? 그걸 언제 쳐다보고 있어, 눈가 빠지게. 여학생들인데 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잘 견디더라고. 남자애들은 쥐약이야, 쥐약.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학생들한테 밥을 사주기로 약속을 해, 저녁을. 그리고 몰래 빠져나와서 우리 당구를 치고 왔지. 진짜 그지 같은 실험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색깔이 탁 변할 때 콕을 딱 잠그는 거야. 물론 그렇게 색깔이 딱 변한 지점 정확한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냐? 야, 내가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정확하게 중화점을 찾아? 못 찾지? 이 실험은요, 정확하게 중화점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야.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못 찾아, 중화점 정확하게. 어쨌든 이 실험에서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지. 색깔이 변하는 순간이 뭐라고 가정한다? 중화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소비된 부피를 여기서 이제 눈금을 보고 측정을 해. 그리고 농도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자, NMV 이퀄 N-M-V' 넣어서 저 미지의 용액 농도를 구하는 거야. 자, 계산은 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적정 실험은 문제가 나오기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화적정 실험의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중화점 확인 방법. 자, 이런 게 있다면 알면 됩니다. 중화점 확인 방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낼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중화점이라는 게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이잖아. 그걸 세 가지로 찾아.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지시학의 색 변화. 그 다음 전류색이, 그 다음 온도 변화. 그럼 간단하게만 얘기하자. 온도 변화를 갖고 내가 중화점을 어떻게 찾냐? 자, 우리 아까 중화 반응이 내가 발열 반응이라고 했지. 그러면 완전히 중화가 일어난 지점에서 열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됐겠네.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뭐다? 중화점이라고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이온의 몰 농도가 감소하지. 그럼 전류의 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가장 작을 때가 중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고 가세요. 자, 그래서 거기다 하면 밑줄 쳐놔. 자, 지시학 색 변화는, 자, 용액의 색이 변하게 된다에다 밑줄 쳐놓고, 그 변하는 지점이 중화점인 거고, 자, 온도 변화는 저 뒤에다 쳐놓으면 되겠지.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그
전기전도도는 전류의 세기가 변한다로 되어 있는데 가장 최소라고 쓰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강산 강연기만 가지고 실험하기 때문에 그냥 전류의 세기가 가장 최소일 때가 중화점 이렇게 하면 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약산 가지고 실험하면 약한산 가지고 실험하면 전류의 세기 최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몰라도 되니까 중화점 확인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한다 정도만 알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일단 종합하는 내용은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안 풀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설명할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그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1번부터 7번까지는 3년기 정의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수업 안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각자 한번 3년기 정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우리 바로 그냥 반응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표는 묽은 염산 Xml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가다에 존재하는 이온수 비율을 이온의 종류에 상관없이 나타내는 거다. 용액 가와 나의 액성은 염기산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가 조금 쉬울 거로 예측되는 이유가 뭐냐? 가와 나의 액성을 줘버렸어. 이 원래 중화 반응이 첫 번째 까다로운 이유가 액성 판단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이거든. 근데 액성을 줘버리지. 야, 양적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냐? 개수 찾는 게 까다롭지. 개수 다 찾아내면 어떻게 돼? 그거 쉬우잖아. 그다음부터는 개수비 몰비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화반응도 마찬가지야. 풀기 직전까지가 까다로워. 그게 뭐냐? 이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그 판단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려운데, 자, 이 문제는 조금 쉬울 것 같네. 액성을 줘버렸으니까. 자, 그럼 용액 가는, 자, HCl Xml, 그 다음 NaOH를, 자, 30ml를 집어넣었어. 자, 이때, 자, 이온수의 비율을 그래프로 줬는데, 자,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2분의 1, 6분의 1, 3분의 1. 자, 요것도 잘 들어. 자, 요런 그래프 되게 잘 나와. 이온수의 비율을 이렇게 원 그래프로 놓고 비율을 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때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럼 얘가 누군지 찾아야 되지. 자, 누군지 찾을 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자, 1가 산염기지. 그러면 얘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잖아. 전화가 다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온 종류 판단할 때 이 그래프를 딱 반땡을 하는 거야. 반땡을 해서 한쪽이 양이온이면 한쪽이 음이온이 돼야 돼.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해 얘들아. 자, 항상 용액 속에서는 양이온의 총 전하 합 더하기 음이온의 총 전하의 합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여야 돼. 플러스가 남거나 마이너스가 남는 일은 절대로 없다. 용액 속에서는 전하 합이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가3염기지. 그럼 전하가 같지. 그러면 이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그래서 1가3염기의 이 그래프 해석을 할 때는 반 딱 나눠서 한쪽이 양이온이면 한쪽이 음이온이 돼야 되는 거야. 이쪽이 음이온이면 이쪽이 양이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누가 양이온 음이온일지는 이제 액성 판단하는 거야. 액성 갖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액성을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판단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라고, 이 문제는. 자, 여기는 그 문제가, 뒤에 있어요. 자, 뒤에 보면, 12번 문제 잠깐만 보고 갈게. 이거 풀 건 아니고. 자, 이것도 똑같이 원그래프 줬지. 그지? 근데 이번에는 H2A에다가 NaOH 섞었어. 이번엔 이가가 들어왔네? 자, 그러면 해석 방법이 틀려요. 자, 이번엔 전하가 다르잖아. 그지? 그럼 전하 합이 0이 되려면 이온수가 어떻게 돼? 달라져야 돼요. 야, 생각해봐. H2A가 있어.
반응시키기 전에 H2A가 있어. 그럼 H는 플러스 1가고 A는 2가 음연이지. 근데 용액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2가짜리가 1가짜리보다 양이 어떻게 돼야 돼? 개수가 절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H2A 아니냐 인마. A가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자리가 2개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전화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용액 안에 이온수 따질 때 전화 합 0이라는 조건에 이거 딱 반땡에서 찾으면 돼, 안 돼? 얘는 이거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이제 요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알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가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근데 이게 뭐라고 액성이? 염기성이라고 줬어. 자, 그럼 봐봐. 염기성이면 양이온이 누가 있겠냐, 지금? 야, H 플러스가 있을 수 있었어. 없잖아, 염기성이니까. 그럼 양이온은 무조건 누구 하나밖에 없어. Na 플러스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Na 플러스야, 무조건.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그리고 음이온은 Cl-하고 OH- 두 종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OH-고 하나가 Cl-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OH-하고 Cl- 개수의 합은 Na 플러스 개수와 같아야 된다고. 전화가 보존돼야 되니까. 얘가 이해돼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가지고 문제 얼마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건데. 근데 저거를 잘 끄집어내지 못하더라고, 머릿속에서. 자, 항상 머릿속에 너나 수용액에선 양이온 총전화, 음이온 총전화하고는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사실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 찾는 것도 굉장히 쉬워.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약간 너희들이 가정을 좀 하고 가는 거야. 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나 Cl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둘 중에 하나. 이런 상황 우리 많이 맞닥뜨렸잖아, 양적 관계에서도. 화학식량과 몰에서도. 그죠? 그럼 어떻게 하지? 둘 중에 하나.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어떻게 보는 거야? 너가 그냥, 너 봐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면 돼. 알겠어? 자, 봐봐. 중화가는 문제를 풀 때는 전체 상황을 다 판단한 다음 푸는 게 아니야. 풀어가면서 판단하는 거야. 풀어가면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정을 하라는 거야. 가정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정을 해봐. 야, 이것 봐봐. 나중에 지금 여기는 액성을 줬지. 나중엔 액성을 안 줘요. 문제에 액성을 안 준다니까. 근데 그 문제를 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액성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야, 근데 중화반응은 액성이 뭐 하는 거냐? 산성 아니면 염기성 아니야? 근데 중화점 있잖아. 중화점은 신경 안 써도 돼. 중화점은 산, 염기로 해도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건 빼고 얘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따지는 거지. 둘 중에 하나네?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 풀 때? 산성이라고 가정하거나 염기성이라고 가정하고 빨리 푸는 거야. 그리고 자료를 쭉 풀다 보면 내 가정이 맞으면 그냥 풀려버리는 거고 안 맞으면 자료가 안 맞아 중간에. 그럼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종합반응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모든 밥상 다 쳐놓고 푸는 게 아니라 풀어가면서 밥상을 차리는 거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OH-라고 가정해 그냥. 그 다음 얘를 Cl-로 가정해. 그럼 내가 가정한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자료가 있겠지. 그 자료는 그 바로 옆에 나오는 실험이야. 그걸 보면 내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이 바로 돼요. 자, 그 옆에 봐봐. 자, 나용액을 보면, 자, 얘도 Xml HCl 그대로지? 자, 얘를 60ml 집어넣었어. 자, 60ml 집어넣었는데, 자, 얘도 역시 이렇게 비율이 똑같네요. 2분의 1, 6분의 1, 자, 3분의 1. 자, 그럼 봐. 내가 이렇게 가정을 했지, 지금?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자, 여기 지금 2분의 1, 6분의 1, 3분의 1 귀찮으니까 다 6 곱해서 정수 바꾸자. 그럼 3개, 1개,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30ml 안에 Na 플러스가 3개 있었다는 얘기잖아. 여기 몇 개 있겠냐? 6개 있겠지. 맞아? 그럼 내가 지금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지금 6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럼 x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cl-가 두 개 있으니까 자, h 플러스하고 cl-가 두 개씩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해봐. 자, 계산하면 두 개 사라지고 여기 네 개 남고 그러면 2, 6, 4니까 비율이 1대 3대 2 비율이 나오네. 맞아요? 그럼 내가 가정한 거 맞아 틀려? 내가 가정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니네가 만약에 이렇게 가정했다고 볼게. 여기가 만약에 CL-고 자 여기가 OH-라고 니네가 가정을 해봐. 그럼 이거 뭐가 달라져? 얘가 이제 한 개가 되는 거지. 맞냐? 요 비율 나와? 안 나오잖아. 안 나오지? 그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뭐든지 알겠어? 야, 중화반은 이건 좀 옛날 문제라서 조금 쉽긴 한데 물론 요즘은 조금 문제 패턴이 달라지긴 했다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반적인 자료 해석의 상황은 비슷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얘 아니면 얘란 말이야. 산 아니면 연기란 말이야. 그럼 연기라고 가정하거나 산이라고 가정하고 빨리 자료를 해석해보는 거야. 물론 산이나 연기다가 바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만 이거 바로 판단 안 된다. 그럼 머뭇거리는 게 아니야. 그냥 둘 중에 하나 빨리 가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내 가정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바로 돼.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맞는 거지 지금. 그지? 그럼 끝나잖아. 자, 10mm는 어때? 여기 다용이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얘를 똑같이 x인데 얘는 10mm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h 플러스 cl-2 개 있는 거지. 그지? 요 10mm 안에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사라지고 하나 남지? 그럼 1대 2대 1의 비율로 있어야 되겠네. 그지? 그럼 몇 번? 2번이죠, 2번. 알겠냐? 이해됐어요? 자, 요 정도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알고 가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이제 계속 써먹는 겁니다. 그리고 용액 속에 전하는 양전화, 음전화 더해서 0 나와야 돼. 무조건. 알겠냐? 그래서 1가 중화 반응에선 항상 양이온수, 음이온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뒤에서 풀 문제에선 1가, 2가 값으로 달라지지? 그래도 이걸 기준으로 푸는 거야. 전화 합은 0이 나온다는 기준으로 풀어서 1가 2가이기 때문에 개수가 같지는 않겠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지? 근데 그 개수 비율에다가 전화를 곱한 값은 어때야 돼? 0이 돼야 돼. 두 개 더해서. 그럼 이제 누군지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건 좀 이따 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한 타임 나왔는데 조금 옛날 문제는 건너뛰고 좀 최근 문제 위주로 좀 풀어봐야 됩니다. 여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